믹스커피가 많이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믹스커피는 죄가 없는데 말입니다. 프림이랑 설탕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믹스커피를 멀리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수십 년간 식품 영양과 건강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혹시 요즘 커피를 끊으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그동안 나쁘다고만 생각했던 그 커피가 사실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재료만 더하면 보약으로 바뀌는 비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잘못 알려졌던 정보 때문에 건강에 좋을 수도 있었던 것을 억지로 끊으셨던 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특히 커피가 그랬어요. 발암물질이다. 위장에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평생 즐기시던 커피를 완전히 끊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지요.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수천 건의 연구로 입증되었거든요.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커피잔을 다시 꺼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장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커피에 대해 어떤 오해를 가지고 계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70대 초반이신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평생의 습관이셨죠. 그런데 60대 중반쯤 되니까 주변에서 믹스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래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믹스커피는 설탕 덩어리라고 하고 인터넷에서도 발암물질이라는 글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셨대요. 처음 몇 달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분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커피를 끊은 시점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를 끊을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적절히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분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최신 연구 결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니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재료를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그 재료 하나만 더해도 믹스커피가 완전히 다른 건강 음료로 바뀌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분은 제 조언에 따라 하루 한 잔씩 다시 커피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디카페인으로 바꾸시고 설탕도 조금 줄이셨죠. 3개월쯤 지나니까. 오후 피로감도 줄고 하루가 훨씬 활기차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식습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좋은 걸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커피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몸에 나쁜 음료라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암을 부르는 발암물질이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식품 영양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연구 자료가 부족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커피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분류됐죠. 당시 과학자들이 가진 정보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3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수천 건의 연구가 진행됐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커피 속 폴리페놀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가 오히려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문제는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오래된 오해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였죠. 커피 속에는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몸 곳곳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염증 반응을 커피가 도와서 잡아주는 거죠. 또 커피는 장 운동을 적절히 자극해서 소화를 돕기도 해요.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시면 됩니다. 카페인만 제거하고 유익한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공복을 피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드시면 빈속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식사를 하시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믹스커피는 정말 설탕 덩어리일까요? 이 부분도 정말 많은 오해가 있어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믹스커피 한 봉지를 보여주면서 설탕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다고 경고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수치를 제대로 따져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당은 약 5g 정도예요. 포화지방은 1.5g 정도고요.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비교를 해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요플레 하나에는 당이 15g에서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사과 한 개에도 당이 15g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20g이 넘는 당이 들어 있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당 섭취 권장량이 성인 기준 50g 정도라고 해요. 믹스커피 한 잔의 당은 그 10분의 1 수준인 겁니다. 요플레의 3분의 1, 사과의 3분의 1 수준이죠. 물론 당은 적게 먹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를 마시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괜찮은 음료라는 뜻이에요. 70세 김도연 님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믹스커피를 즐겨 드셨어요. 아침 출근해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 업무 시작하며 한 잔, 퇴근 전에 또 한 잔, 하루에 4잔에서 5잔씩 드셨던 거죠.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이어졌어요. 집에서 시간이 생길 때마다 믹스커피를 한 잔씩 타서 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65세쯤 되었을 때 건강검진에서 경고 신호가 왔습니다.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체중도 5년 사이에 7kg 정도 늘었고요.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점검해 보라고 하셨고 그제야 그분은 하루에 믹스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는지 세어봤대요. 놀랍게도 평균 5잔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믹스커피를 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믹스커피가 몸에 나쁘다고 하니까 그분도 마음을 먹고 완전히 끊으셨어요. 처음 한 달은 의지로 버텼대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셨어요. 커피 없이는 하루가 무료하고 답답했죠. 오후가 되면 무언가 입에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과자나 떡을 찾게 됐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체중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3개월 만에 2kg이 증가했으니까요. 그분은 다시 생각을 바꾸셨대요.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양을 조절해 보기로 한 거예요. 하루 한 잔만 마시기로 결심했고 설탕 분리형 믹스커피로 제품을 바꿨습니다. 설탕은 원래 들어있는 양의 절반만 넣고 프림은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후에 출출할 때는 믹스커피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를 드셨대요.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체중 증가가 멈췄어요.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무엇보다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한 잔의 커피가 주는 만족감과 각성 효과는 누리면서도 과도한 당 섭취는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뭘까요? 믹스커피를 나쁘게 만드는 건 믹스커피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양입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적절한 각성 효과와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하지만 3잔, 4잔, 5잔 이렇게 늘어나면 당 섭취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설탕을 줄여보세요. 설탕 분리형 제품을 고르시면 돼요. 처음에는 설탕을 원래 양의 절반만 넣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더 줄여보세요.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또 포장 뒷면에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품마다 당과 지방 함량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요. 커피를 마시고 속이 쓰리시거나 혈당이 오를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하나, 정말 단 하나의 재료를 더하기만 하면 믹스커피가 완전히 다른 건강 음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커피 속에는 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커피를 마신 후 쓰린 느낌을 받으시죠. 또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커피를 멀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의 재료만 더해도 전혀 다른 음료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누룽지예요. 69세 이수자님은 오랫동안 역류성 식도염을 앓아오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위장이 약한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셨죠. 특히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따가운 느낌이 목까지 올라왔대요. 그래서 커피를 완전히 끊고 보리차만 드셨어요. 하지만 커피가 그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여유로운 시간이 그분에게는 큰 행복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지인에게서 누룽지를 커피에 넣어 마시면 속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봤어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을 원래 양의 절반만 넣고 누룽지를 손톱만 한 크기로 부숴서 함께 넣으셨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잘 저어주니 누룽지의 구수한 맛이 커피와 섞이면서 독특한 풍미가 났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마시니 익숙해졌어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속쓰림이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공복에 마셔도 전처럼 목까지 따가운 느낌이 올라오지 않았대요.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누룽지에 들어있는 덱스트린 성분이 이벽을 보호하는 막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동시에 커피의 산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게다가 누룽지의 은은한 단맛이 설탕을 줄인 자리를 채워줬어요. 3개월 후 그분은 이제 누룽지 없이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울금이에요. 73세 문창호님은 변비와 혈액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느려져 며칠씩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날이 잦았죠. 혈압도 조금 높은 편이어서 약을 드시고 계셨고요. 어느 날 지역 보건소에서 울금이 간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강연을 들으셨대요. 그분은 울금 가루를 구해서 커피에 넣어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믹스커피 한 봉지에 울금 가루 1g 정도를 함께 넣으셨대요. 울금은 물에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뜨거운 물 조금에 울금을 넣어 잘 저은 다음 커피를 타는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처음엔 울금 특유의 쓴맛 때문에 적응이 필요했대요. 하지만 2주쯤 지나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변비가 개선됐습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됐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울금의 커큐민 성분이 장을 자극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대요. 혈압이 조금 낮아진 거예요.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셨냐고 물으시길래 우울금 커피 이야기를 했더니 우울금의 항염 효과와 혈관 확장 효과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설명해 주셨대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점심 후 우울금 커피를 드신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레시피를 정리해 드릴까? 첫째, 누룽지 믹스커피는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을 절반만 넣고 누룽지 한 조각을 함께 넣어 뜨거운 물을 부으시면 돼요. 누룽지가 소화를 개선하고 단맛도 대체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둘째, 울금 믹스커피는 울금 가루 1g 정도를 먼저 뜨거운 물에 풀어준 다음 믹스커피를 타시면 됩니다. 울금이 간 건강과 혈관 건강을 강화해줘요. 처음 시식하실 때는 하루 한 잔부터 드시면서 자신의 체질을 확인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또 두 가지 레시피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맛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믹스커피 한 잔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의 건강을 다스리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해도 한 가지 함정이 있거든요. 바로 뜨거운 커피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꼭 말씀드려야 해요. 여러분은 혹시 끓는 물을 붓자마자 바로 후 불어가며 커피를 드시나요? 65도 이상으로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식도 점막이 자극을 받아요. 뜨거운 온도가 점막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죠. 한두 번이라면 괜찮지만 이런 손상이 매일 반복되면 점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세포가 변하기 시작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커피나 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온도가 문제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뜨거운 음료를 선호하는 편이라 더 주의가 필요해요. 76세 장호섭님은 평생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셨어요. 물을 팔팔 끓여서 붓고 입에 닿자마자 뜨거워하시면서도 바로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죠. 뜨거울수록 커피 맛이 제대로 난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 습관이 수십 년 계속됐대요. 60대 중반쯤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목이 따갑고 쓰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식도염이었어요. 식도 점막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부어 있고 곳곳에 작은 상처가 있었대요.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평소 식습관을 물으시길래 그제야 그분은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말씀드렸대요. 선생님은 바로 그게 원인이라고 지적하셨어요. 뜨거운 음료가 매일 식도를 자극하면서 점막이 손상됐고 그 손상이 회복될 틈 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긴 거라고 설명하셨죠.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도 하셨고요. 그분은 그날부터 습관을 바꾸기로 마음먹으셨대요. 물을 끓인 후 컵에 부어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참 어색했다고 해요. 평생을 뜨겁게 마셔왔는데 미지근한 커피는 맛이 없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적응이 됐대요. 오히려 커피의 깊은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3개월 후 다시 병원에 갔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식도염 증상이 확실히 호전된 거예요. 목 따가움도 거의 사라졌고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도 없어졌대요.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분은 지금도 커피를 마실 때 꼭 3분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68세 유명혜님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역류하면서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왔대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았죠.
상담하시는 선생님의 권유로 아이스커피로 바꿔보셨어요. 처음엔 차가운 커피가 위에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위산 역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 내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뜨거운 온도가 위를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차갑게 마시니 그런 자극이 없어진 거죠. 이 두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해요. 커피는 뜨겁게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뜨거워가 아니라 따뜻해 정도가 가장 안전한 온도예요. 대략 50도에서 60도 사이가 적당하죠. 그럼 어떻게 적정 온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을 끓인 후 3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식히고 싶으시다면 뜨거운 물을 붓기 전에 컵에 찬물을 한 모금 먼저 넣어 보세요. 그러면 온도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외출하실 때는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가시죠? 텀블러에 담은 후 바로 마시지 마시고 3분 정도 기다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맞춰 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작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식도를 지키는 건강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커피 온도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마시는 시간이에요. 오후 늦은 시간,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세요. 그래야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라고 해요.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밤 11시, 12시까지도 카페인이 몸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게 돼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피로가 누적되고 그 피로를 해소하려고 또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오후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커피를 마실 때 물도 함께 드시는 거예요.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드실 때마다 물을 한 잔씩 함께 마셔주시면 좋아요. 탈수를 예방하고 커피의 산 성분이 치아나 위에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씻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커피를 마신 후 입이 텁텁하거나 치아가 누렇게 변하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커피의 색소 성분 때문이에요. 물을 함께 마시면 이런 색소가 치아에 달라붙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건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커피를 마신 후 물을 마시면 치아 변색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그럼 하루에 커피를 몇 잔까지 마셔도 될까요? 이건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해요. 카페인으로 환산하면 하루 300mg 이하가 권장량이에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카페인이 약 50mg에서 70mg 정도 들어있으니까 하루 3잔에서 4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요?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